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성근 예비후보와 조동욱 예비후보가 김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달걀값이 폭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접근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피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김성근 예비후보와 조동욱 예비후보가 김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는 4명으로 재편되게 됐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캠프별로 셈법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 공지대로 충청북도 교육청 기자실을 함께 찾은 김성근 예비후보와 조동욱 예비후보. 김성근 예비후보로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저는 김성근 선생님을 단일화 후보로 밉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이나 교육 철학이나 앞으로 모든 것을 충북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뿐이고, 조동욱 예비후보님의 숭고하고 결기 어린 결단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일화는 단순한 후보 통합을 넘어 충북교육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조동욱 후보가 지난달 30일 진보진영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여론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동욱 후보는 이후 김성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단일화 대상에 포함됐던 김진균 예비후보는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보여진 선거운동의 양상 등으로 봤을 때 역사인식이 다르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조동욱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김성근 후보도 같은 이유를 들어 앞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진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각본에 짜여진 야합에 의한 단일화에 불과하고 변질된 전교조 교육감 예비후보로의 단일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신문규 예비후보는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 각각 2명의 후보가 포진하는 사자구도로 재편됐습니다. 한편 윤건영 전 교육감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옷장 충원탑을 참배한 뒤 곧바로 거리 유세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중부내륙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 등 충북 범도민 운동기구 10곳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6.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충북 발전을 위한 정책 의제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와 주요 정당의 공약 반영을 요구한 뒤 이달 중순쯤 채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도 기자회견에서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을 촉구하면서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 평가해 공개하는 한편 선거 이후 이행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달걀 가격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산란계가 줄면서 달걀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건데요. 유통 현장에선 웃돈까지 마다하지 않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달걀 도매상. 평소 같으면 달걀로 빼곡해야 할 보관대가 지금은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채워진 물량은 평소 5분의 1 수준 미만. 소매상 주문을 소화하는데도 사흘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알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수급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다른 도매상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인은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산란계의 14%가량이 처분되면서 달걀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조차 판매대에 진열할 물량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도매상들은 달걀 한 판당 1,000원 정도의 웃돈을 얹어 사들이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와서 웃돈을 준다고 그쪽으로 빼니까 저희들은 계란이 없어서 공급을 잘 못하고 있어요.
달걀 공급 부족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난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273원, 석 달 새 10% 이상 올랐고 지난달 달걀값은 1년 전보다 6.4%가 인상됐습니다. 부담이 크지요. 우리들은 서민들은 돈이 비싸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제. 정부는 이달부터 산란계 사육 규모가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달걀 생산량은 7월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달걀 공급난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인구가 줄어 쇠락한 제천 원도심 회생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업지에서 제외된 경계 지역과의 개발 격차 우려가 나옵니다. 정비 구간을 늘리려면 무려 100억 원대 예산이 더 들 걸로 추산되는데요. 박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째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 제천 구도심 서부시장 일대 8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42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상생협력상가 등을 갖춘 어울림센터,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이 한창입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 준공까지 모두 212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8에서 10m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제외된 바로 옆 상가와 주거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건물 곳곳이 망가지거나 아예 무너져 내린 곳이 있는가 하면 각종 적치물과 폐기물이 가득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정비가 요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큰 걱정이죠. 뭐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현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천시는 토지 수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총 3,200여 제곱미터 가운데 80.3%가 사유지입니다. 한 필지에 최대 18명 등 전체 79명에 달하는 소유주의 동의와 보상비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토지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부지 매입과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도심 회생을 위한 공적 활용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청주 교도소를 비롯한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청주시는 시설 이전을 위한 사전 용역과 후보지 추천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당초 8곳이던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성 검토 등의 문제로 당장 후보지를 밝힐 수 없으며 법무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2년 넘게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모욕적인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의 가족으로까지 향하기도 했는데요. 교육청의 접근 금지 처분에도 괴롭힘이 계속되자 가해 학생들을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2년 가까이 동급생의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SNS에 A양을 향한 욕설과 부모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조롱하는 온갖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걸 확인했고 그걸 저희 아이가 더 먼저 확인했고요. 참다 못한 A양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가해 학생은 졸업까지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SNS에 성찰문을 올리는가 하면 이번에는 가해 학생의 친구들까지 합세해 단체 대화방에서 A양과 부모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청이 내린 접근 금지 조치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학교 식당이나 운동장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계속해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분명 피해 아동을 지키라고 내려진 조치겠지만 가해 아동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어떻게 계속 이걸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A양은 지속된 괴롭힘에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화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주동자를 포함한 8명을 학교폭력으로 다시 신고했고 이 가운데 6명을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안내했지만 완전한 분리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심리지원 등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지난달 13일 발생한 청주 복명동 가스 폭발 사고는 새 조리기구 설치를 위해 시공한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발 사고가 난 음식점에서 조리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연결한 배관 3개 가운데 1개가 마금 처리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가스설비 시공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휴대전화를 활용한 지지 문자 발송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용한 후보 측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반박 성명을 내고 사실무근의 정치적 공세 이전에 김영환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내일부터 성장기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돌봄 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1,000여 명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9억여 원을 투입해 상등급 이상을 받은 국내산 과일과 과채류를 일주일에 2번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이 오늘 1억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음성 꽃동네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김치나 미역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음성의 맑은 물회 등 중소기업 8곳이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가 내일 개막해 나흘 동안 청주 생명누리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원 박람회에는 5월에 싹들 맛을 주제로 한 정원 전시와 관련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 또 다양한 정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최해온 가드닝 페스티벌을 올해부터 정원 박람회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9시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